우주복이 사라진 순간 달에서 인간에게 남는 시간은 단 30초입니다. 그리고 달에서 그 30초 동안 몸은 상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폭발하거나 즉사한다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훨씬 더 섬뜩합니다. 그 30초를 초 단위로 쪼개서 인간의 몸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0초입니다. 발이 달 표면에 닿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경보가 시작됐거든요. 달에는 대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대기 밀도와 비교하면 10의 13제곱배 차이입니다. 숫자로는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당신을 둘러싼 압력이 그 순간 사실상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항상 압력을 받고 삽니다. 몸 전체 표면에 15톤에서 20톤 사이의 공기 기둥이 눌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만 남습니다. 이 불균형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0초입니다. 아직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반응을 시작했죠. 5초가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피부입니다. 팔, 다리, 몸통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부풀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없으니 피부 안쪽의 기체와 수분이 바깥으로 밀려나려는 거거든요. 동시에 귀가 먹먹해집니다. 비행기 이착륙 때 느끼는 그 먹먹함이 아닙니다. 귓속이 터질 것 같은 압박이 밀려오는 거죠. 눈 표면의 수분도 이미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에서는 압력이 없으니 물이 어떤 온도에서도 기화할 수 있거든요. 눈이 건조해지는 속도가 지구에서의 수십 배입니다. 아직 10초도 안 됐습니다. 10초.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혀 위에서 침이 끓는 느낌이 옵니다. 정확히는 기화하는 거지만 감각은 끓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체온만으로도 수분이 기화할 만큼 달의 환경이 극단적인 거거든요. 이 순간 폐 안의 공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외부 압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폐 안에 공기를 가둬두면 폐포가 터집니다. 다이버가 수면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올 때 폐가 손상되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오히려 입을 벌리고 내쉬는 게 맞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행동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15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없으니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뇌는 혈액에 남은 산소만으로 버텨야 하는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딱 이 정도입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터널 속으로 들어가듯 주변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느려지며 몸을 움직이려 해도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이 상태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산소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가장 먼저 무너지거든요. 위험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려는 본능조차 흐릿해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20초입니다. 혈관 안을 보겠습니다. 혈액은 혈관벽이 압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아직 액체 상태입니다. 피부 표면의 수분은 기화해도 혈액은 끓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유일한 다행이죠. 하지만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는 다릅니다. 압력이 사라지면서 질소가 기포 형태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혈관 안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잠수병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다이버가 수압이 높은 곳에서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오면 혈액 속 기체가 팽창해 혈관을 막는 병인데 달 표면에서 우주복 없이 서 있다는 건 그 잠수병을 아무 준비 없이 극한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온몸이 내부에서 압박받는 느낌.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30초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부풀어 있고 피부는 팽팽해졌지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생각보다 탄성이 강하거든요. 폭발한다는 건 과장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이미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심박수는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가 급격히 낮아지고 뇌는 마지막 신호를 보내려 하지만 산소가 없으니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조된다면 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90초 이내에 정상 환경으로 돌아온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세포는 산소 없이 4분에서 6분 사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하거든요. 30초는 그 경계선 아닙니다. 물론 폐, 피부, 눈에 손상이 남겠지만 생명 자체를 잃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는 온도 문제도 있습니다. 낮에는 표면 온도가 12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차이가 300도입니다. 하지만 진공에서는 열이 전도나 대류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사열만 작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얼거나 타지는 않아요. 30초 안에는 온도가 직접적인 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에는 오존층도 없고 자기장도 매우 약해서 달 표면에서 1년 동안 받는 방사선 양이 흉부 X선 300번에서 1100번 수준이거든요. 장기 노출의 문제지 30초 안에 방사선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단 11년 주기로 찾아오는 태양 폭발 시기와 맞물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X선과 감마선이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즉각적인 치사량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위협이 있습니다. 레꼴리스, 달의 먼지입니다. 아폴로 12호에서 닐 암스트롱이 남긴 발자국이 지금도 그대로인 건 달에 바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먼지는 수십억 년간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아주 미세한 입자들인데 크기가 0.03mm에서 1mm 사이입니다. 문제는 이 입자들이 극도로 날카롭다는 겁니다. 지구의 모래는 바람과 물에 깎이지만 달의 먼지는 마모된 환경 자체가 없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유리 조각처럼 뾰족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태양풍을 맞아 정전기를 띤 이 먼지들은 표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는데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입니다. 결국 달에서 우주복 없이 30초를 버텼다 해도 살아 돌아온 뒤 몸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폐 손상, 안구 손상, 혈관 내 기포로 인한 조직 손상,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후유증이거든요. 그 30초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몸 안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비상 상태에 빠진 30초입니다. 인간은 압력이 있어야 하고 산소가 있어야 하고 적정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들 중 하나만 빠져도 몸은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데 달 표면에서는 그 조건들이 동시에 전부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폴로 계획에서 달을 밟은 사람은 총 12명입니다. 1969년에서 1972년 사이 6번의 착륙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우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게만 80kg이 넘는 장비가 그들을 지켜줬던 거거든요. 그 철옹성 같은 우주복 한 겹이 없다면 달은 30초 안에 인간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죽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에도 그 30초를 몸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